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의 불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겉돌고 있습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에 도내에서 4명이 포함됐습니다. 남측 최고령 상봉자로 이름을 올린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농사일이나 공사 현장에서는 일제 잔재라 할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이 아직도 마구 쓰이고 있어 한글날을 맞아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한글날, 우리 글과 말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도 모른 채 우리 글과 말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농업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촌에 알곡이 들어찬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 흔히 벼가 도복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도입된 용어입니다. 키가 조금 크면은 실어지는 게 그 도복이거든, 그게. 비료주기를 시비라고 하는 것 역시 농업 현장에서 흔히 써왔지만 일본식 용어입니다. 도로 곳곳에 암거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도로 아래 수로나 통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 표현입니다. 농업 관련 공문서나 대학 교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복토 직파법, 씨를 직접 뿌린 후 흙을 덮어 재배하는 농법을 말하는데 제목부터 뜻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지와 유인, 언뜻 납치나 교통정리를 연상시켜 경찰 용어 같지만 과체로 줄기를 자르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농법입니다. 농업 교과서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 용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일본식 용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씩 찾아서 없애는 게 깨끗한 우리말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현장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나라시, 단도리, 고대, 각기목 같은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감이라는 뜻의 시마이나 현장 근로자라는 뜻의 노가다 등은 일반인들도 자주 쓸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식 용어를 배워요. 상승각이 순 우리말을 배운다고. 근데 현장에서는 바쁜데 그게 보편화가 됐는데 누가 그렇게 쓰냐고. 한 1년 되면 똑같이 일본말 써요. 각종 용어에서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잔재.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말의 광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569돌 한글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개최돼 우리말과 전북의 역사 등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시상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엄마나라 동화 구연 등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국회 최규성 의원은 면세유 취급 주유소들이 농민들에게 폭리를 취해 지난 30년간 10조 원가량을 편취했다며 부당이익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면세유는 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농협은 실제 공급할 가격보다 리터당 많게는 91원 비싸게 공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65년간 이산의 한을 간직해온 98세의 할아버지가 꿈에도 그리던 북녘 가족들을 만날 길이 열렸습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에 우리 측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린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다 탈출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석주 할아버지. 포격 소리에 쫓기듯 남쪽으로 향했던 길이 가족들과 65년간 이산의 한을 남길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살 됐냐? 이게 그런 걸 떼어놓고 나만 쫓겨왔으면 이건 말할 수 있지. 98살인 이 할아버지는 상봉 대상자 중 최고령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땐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내와 6자녀, 손주들까지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한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냥 만나야 되는데 맨날 그게 소원이셨거든. 여동생과 아내의 사망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이제 칠순이 된 큰아들과 손주를 만난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무슨 소식이라도 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소식 말할 수 없지. 이 할아버지를 포함해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이산 가족은 모두 4명.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북녘 땅을 방문해 평생의 그리움과 회한을 풀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협이 전북도민들에게는 취업문이 좁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유성엽 의원은 지난 5년간 농협 중앙회에 채용된 신입사원의 40%는 수도권 출신인데 비해 전북 출신은 4.1%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원들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도 전북은 전체 95명 가운데 3.1%인 3명에 불과했습니다. 호남 음식의 진수를 선보이는 제10회 전북음식 문화대전이 내일부터 이틀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일반인과 청소년 등 68개 팀이 참가해 창작 웰빙 음식 경연을 벌입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는 북한 향토 음식, 전라도 한정식, 사찰 음식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 일부겠지만 요즘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말입니다. 관리비 횡령이며 입찰 방해까지 비리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관리소장이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빼내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소장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은행에 확인한 뒤에야 4,2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이 엄청 많이 지금 들랑달랑하고 소장이 제 이름이랑 생년을 몇 자 적어서 그 놈으로 서류를 만들어줬다. 10년 넘게 아파트 관리를 맡아온 업체는 소장 개인의 횡령과 절도라며 빼내간 돈을 변제하는 선에서 무마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주택관리업자하고 주택관리사 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는 최근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서류를 맘대로 개봉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통장 관리도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도내에서 200군데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정작 관리소장 관리에는 손을 놓았던 겁니다. 약 3개월 정도의 회계장부가 본사에 보고치를 않고 본사에서도 확인을 않고 현장관리는 하지 않고 영업에만 방점을 두고 있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파트 관리업계의 불법 행위로 아파트 입주자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런 아파트 관리비 부정을 막기 위해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마자 감사 비용이 급등했고 비용 부담 때문에 감사를 피하려는 편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는 최근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감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수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500에서 700만 원대나 한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자마자 회계사회는 아파트 감사 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세대를 기준으로 100만 원도 되지 않던 회계감사 비용이 50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은 한 35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사들은 한 6, 70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회계사회는 과거와 다른 엄격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8월 말까지 도내 아파트 가운데 외부 감사를 받은 곳은 전체 21%에 불과하고 대부분 주민 동의를 얻어 감사 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파트가 외부 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왜 안 받냐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투명한 관리비 집행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사 제도가 자칫 사문화된 법조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김성주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290곳 가운데 82%인 239곳이 신축한 지 10년 이상 됐지만 3,000제곱미터 이하는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지난 2011년 2,300여 명에서 2013년에는 1,8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의 72%가 학업을 계속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 삼해면 노봉마을 일대에서 제2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효원의 시집가는 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축제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혼불의 여주인공 효원의 신행길과 청사초롱 달기, 전통혼례 등을 재현하며 소설 속 장면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가을 축제장마다 크게 붐볐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개막 사흘째를 맞아 국악과 세계음악 등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을 선보였으며 김제 지평선 축제에도 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임실엔 치즈축제와 1930년대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군산 시간여행축제장도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전체 시설공사 633건 중 70%를 수의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단일 공사를 분할해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주지방검찰청 관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2,945건 가운데 180건이 재범으로 재범률은 제주, 울산과 함께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9월 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발주액은 1조 2천여억 원으로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